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23일 오후 3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3일이고요. 오늘 야간 장 종료되면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날이고 해서 또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전에는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100% 테슬라를 거의 투자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요 근래 와서는 그 다 팔고 나서 그냥 한 본전 정도에서 다 팔고 나서 전에 워낙 손실이 컸기 때문에 한 본전 정도 해보고 하고 다 팔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틀 전에 전체 금액 중에 한 20%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장전에 10%, 장후반에 10%. 그리고 어제는 좀 레버리지 갖고 장전에 좀 샀다가 또 장중에 팔고 막 그랬는데 뭐 한 세네 번 팔았는데 한 두 번 이기고 두 번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똑같은 금액이 됐더라고요. 역시 단타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좀 실력 차원에서 한번 어제 해봤는데 역시나 단타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좀 테슬라가 꽤 상승을 했는데도 단타에서 그렇게 실적을 잘 못 낸 거 보면은 뭔가 좀 욕심도 좀 제어를 해야 하고 뭐 물론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좋은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수익이 안 나고 또 거기서 꼬꾸라지니까 손절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타도 좀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서 파는 게 뭐 물리더라도 테슬라 같이 믿는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어, 뭐 ADS도 지금 보고 맥드 지수 주로 보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보조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맥드 지수입니다. 근데 어제 지금 보면 그제는 조금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아예 음봉으로 끝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전날 양봉의 상단 정도 3분의 1을 깨지 않고 중단도 깨지 않는 선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날도 음봉이 안 나고 뭐 양봉 나고 그 다음날도 나고 하면 좋겠지만 주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줬다가 한 번 줬다가 내려줬다가 또 한 번 줬다가 내려줬다가 또 한 번 줬다가 내려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주식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오른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 좀 닫고요. 일단 저 맥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맥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해서 맥드 지수가 보조 지표의 왕이라고 하고 거의 뭐 주지표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게 맥드 지수는 그만큼 뭐 장 종반이나 돼야 좀 약간 늦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장 종반에 맥드 지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 종료 후에 사는 것도 막 종가에 사는 것도 이 맥드 지수는 거의 신뢰성이 높은데 막판에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맥드 지수 보면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맥드 지수가 영선을 올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벌써 며칠 전부터 조짐이 보였었죠. 예, 여기 지금 영선이 요날 딱 닿습니다. 예. 그래도 요걸 확인하고 저는 다음날 이제 맥드 지수가 이제 안전하게 올라왔다 확인하고 이날 이제 영선 위로 올라왔죠. 요게 요 주황색 요게 맥드거든요. 시그널은 또 그 밑에 따라가는 선이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영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계자에서 레버리지로 좀 샀습니다. 어제 오르고 그럴 때. 지금 뭐 거의 현재 가격이나 비슷한데 레버리지를 또 요 맥드 지수가 영선을 계속 유지해줬기에 샀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투자하는 거는 이 맥드 지수 영선 위가 정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정배열에서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요 밑에 막 변동성 큰
그런 거에서는 별로 못 먹으니까 좀 크게 거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배열이 나면서 또 좀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의미에서 맥드 지수를 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일찍 그 맥드 지수를 사용한다 하면 좀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여기 맥드 시그널하고 맥드 지수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골드가 났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맥드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수하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씩 올라갈 때 샀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맥드 지수 위에서 상승은 꽤 신뢰성이 높고, 맥드 지수 위에서 투자하면 크게 물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맥드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 이렇게 막대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이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잘은 알지 못하는데 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그널하고 이 맥드 지수가 그 골드가 났을 때 요 간격이더라고요. 요 간격이, 이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요게 좀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골드 난 이후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제 이격이 넓어지면서 상승하는 거가 되겠죠.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좀씩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상승하다가 다시 좁아지면 좀 눌렸다가 다시 또 상승하면서 상승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역배열이 되면 이제 하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푸른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참고로 보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맥드 요 주황색 선이고, 요게 여기를 관통했을 때 보통 사라고 그랬고요. 그 청소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렇게 샀습니다. 예. 이번엔 뭐, 그 좀 힘들더라고요. 계획대로 사도 계속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시그널선이, 이제 영선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또, 요게 밑에 게 또 통과할 것 같거든요. 요 시그널선도 쳐서 가다가 이렇게 통과하면, 그때 또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맥드 지수가 영선을 지날 때 이렇게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기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맥드 지수 위에, 영선 위에서 사야 하는지 그거를 보면요. 예, 좀 많이 상승했을 때 놓고 볼까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보면요. 자, 일단 맥드 지수가 이렇게 꺾이면 매도를 해야 하는 거고요. 여기 맥드 지수가 여기 이제 뭐 바닥이었는데, 요 바닥에서 그 영선 근처까지 이렇게 상승했죠. 근데 지금 상승한 거 보면은 좀 맥드 지수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실제로 상승이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요거밖에. 예, 그러다 위로 뚫지 못하고 또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뭐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또 맥드 지수가 이제 뚫고 이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 위에서 상승한 부분이 보면은 요렇게 큽니다. 예. 요 맥드 지수 위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그래서 요 맥드 지수 위에서 항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아래에서는 절대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정 상승으로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눌리고 그러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요걸 다 먹는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요걸 다 먹기도 힘듭니다. 또 올라갈 때 제대로 손절 안 하면 또 요 밑에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맥드가 여기 거의 영선 가까이서 요만큼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주식은 이만큼 상승했죠. 예,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번 보실까요? 맥드 지수 밑에 저점에서 그 요만큼 상승했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근데 실제로 상승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선 위에서 한다는 거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이게 맥드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내려갔어요. 좀 보시면 이때 팔았거든요. 영선 근처에 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내려가서, 그런데도 한번 보시면 이게 맥드 지수가 한 여기서부터 이제 0으로 뭐 한 요 정도부터 꺾여가지고 내려왔다가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밑에서 요만큼 하락한 게, 예, 맥드 지수 한 영선이면 여기서부터였거든요.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맥드 지수로 보면 되게 작죠. 근데 이 영선 밑에서 하락분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락해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테슬라 이때도 좀 뭐 살 수도 있었는데 좀 맥들 하도 불안하고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저 트럼프하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맥드 지수가 올라오면 영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 되면 투자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미 많이 상승한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밑에서 상승해서 이렇게 또 꾸준히 올라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또 의외로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좀 늦게 들어간 사람은 좀 상실감을 안겨줬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데 요만큼을 제가 못 먹은 거죠. 요 맥드 지수 요 밑에까지니까 요만큼을 못 먹은 거죠. 예. 근데 맥드 지수에서 제가 팔았기 때문에 요만큼 손실 난 거는 좀 여기서 못 팔고 뭐 한 요 정도에서 요만큼 또 손실 난 거는 또 줄였었는데 중간에서 사고 팔고 하다가 또 손실 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했습니다. 예. 손도 두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드 지수 영선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살 타이밍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S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맥드 지수는 없애고 이제 ADS 보면 ADS는 보통 요 10일을 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7일인데 요거는 겹쳐서 쓸 수가 있거든요. ADS 10일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근데 7일 겹쳐서 쓰는 거는 좀 뭐 지금 얘기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복잡한 얘기고. 자, ADS라는 거는 뭐 이게 꼭 상승한다고 해서 주식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는 상승했는데 되려 ADS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DS가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 방향으로 센 거고 하락하면 하락 방향으로 센 거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방향으로 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ADS가 좀 밑에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좋고 밑에서 이제 상승할 때 ADS 주식가가 상승하면 상승 방향이 세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하면 이제 괜찮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DS가 하락한다는 건 조정인데 조정은 꼭 하락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 조정도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파, 3파, 5파, 1, 2, 3, 4, 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상승인 거고요. 요건 조정인 거고요. 그리고 요건 상승인 거고 요건 요것도 상승이고 요건 조정이고요. 이렇게 1, 3, 5는 상승, 조정. 근데 이제 조정은 다 하락이었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또 얘기하셔야죠. 물론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 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게 1파, A파, B파, C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 우측으로 떨어지는 파동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충격파기 때문에 이게 하락파입니다. 강력한 하락파. ADS가 상승할 때 나오는 파. 요것도 상승할 때 나오는 파. 그래서 요거는 B파는 이게 조정파긴 한데 이 ADS가 밑으로 내려갈 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상승이 나오는 거죠. 다이버전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ADS가 이게 하락되는 이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하면 위든 아래든 이렇게 강한 파동을 해가지고 하락이든 상승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파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 ADS가 여기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지금 ADS가 보면은 여기 밑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좀 저점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상승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여기 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밑으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인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ADS는 이렇게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순환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지금 꺾였잖아요. 예. 약간 조정으로 지금 꺾인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여기서 변곡을 줘서 눌렸다가 또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또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눌렸다가 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보는 거죠. ADS가 올라갔는데 상승이 났다 그러면 이건 상승으로 가는 거고, 올라갔는데 하락이 났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큰 하락이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좀 ADS가 이렇게 바뀔 때는 이렇게 좀 꺾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좀 변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바뀌는 방향. 여기가 상승했는데 잠깐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하락이 나온 거는 ADS가 거의 동행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약간 이게 꺾였을 때가 지금 하락이 나온 거고, 다시 이렇게 뭐 약간 하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직 뭐 하락으로 확실히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변곡이 나오면서 이제 방향도 좀 틀려지는 건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요 지표로 해서 매매를 할 때는 자주 변동이나 있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ADS 이게 크게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상승 추세니까 요렇게 뭐 이렇게 나오다가 요렇게 하면서는 하락했고, 또 요렇게 하면서 상승했고, 요렇게 하면 하락. 요건 별로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상승했었죠.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거 보시면 이게 하락 크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상승하면서 예. 상승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ADS는 상승하고 하락. 이게 이제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는 하락하면서 이게 약간 조정파로 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요 지점에서 또 하락하면서 이 ADS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여기 큰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ADS가 상승을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하고요. 요 각각에 조그만한 건 있어요. 요런데 이렇게 막 변곡점 같이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런 데서도 좀 변곡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이런데 좀씩.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은 하지만 그래도 요 밑에 추세에서 밑에 추세에서 길게 이렇게 하는 추세는 맞거든요. 지금 이거 뭐 조금씩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ADS가 예, 아유, 예. 예, 조금 꺾이긴 했지만 ADS가 보면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잖아요. 예. 여기도 하락은 했지만 여기 하락은 이게 하락하면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정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ADS가 되게 좋은 지표인데 이런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ADS와 지금 맥드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럼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기술적 지표를 봤으니까 이제 기술적 지표가 이제 맞지가 않고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를 하겠죠.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를. 근데 이게 요 주황색 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요 아래로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한 30% 정도 팔 거고요. 또 이탈을 했다. 그러면 또 30% 팔고 하면서 요 맥드 지수 아래로 갈 때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맥드 지수 위에서는. 그러면 이게 진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추매를 그때그때 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좀 짧게 먹는, 크게 욕심 안 부리는 좀 마음 편안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ADS로 추세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ADS가 이렇게 특히 고점 찍었을 때 고점이 나오는 경우,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그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ADS가 고점 찍었죠. 여기.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ADS가 또 나왔죠. 이게 반복, 이게 순환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저점. 여기가 이제 찐 저점인 겁니다. 이제 실제 저점은 여기였는데 ADS로 본 저점은 이제 여기였던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변곡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예, ADS로 본 고점은 여기잖아요. 예, 실제 여기가 이제 ADS로 봤을 때 이제 고점이었다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맥드 지수가 좀 꺾이고 여기서는 이제 맥드가 데드가 나왔죠. 예, 또 맥드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여기도 맥드가 데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예. 그때 팔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맥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맥드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거의 그 고점, 맥드는 고점이겠죠. 예, 근데 ADS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ADS가 이렇게 간격이 어떻죠? 이게 넓잖아요. 예. ADS는 위로 갔고 맥드 지수는 밑에. 그래서 맥드 지수가 밑에 있고 ADS가 높은 곳에 있으면 다른 방향이면 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맥드 지수, ADS 지수가 둘 다 똑같이 고점이면 거기가 고점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완전한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DS 저점 한번 저점도 좀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또 ADS가 저점, 예, 여기가 맥드 지수는 여기가 저점 뭐 이러는데 근데 ADS가 고점일 때 저점인 경우도 있어요. 한 중간 정도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주가가 아주 낮을 때 보면 ADS가 고점일 때가 있습니다. 예. 요게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 ADS가 예. 고점일 때 저점이죠, 주가는. 여기는 고점일 때 고점이고. 그러니까 ADS는 저점이나 고점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그렇죠. 예. 여기서는 ADS가 거의 뭐 요즘이 이거였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ADS가 고점이 저점이었고 여기도 ADS가 고점이 저점이었죠.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ADS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조정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조정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이었죠. 이건 상승.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내려가면서 또 주가가 올라갔다면 조정인데 거의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ADS가 올라가면서 올라갔으니까 이건 상승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네요. 여기가 밑에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하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S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맥드 지수하고 보면 이 주가의 그런 대략적인 위치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지표예요. 그럼 이제 오늘 게 중요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ATS가 거의 바닥에 있죠. 예. 지금 ADS가 바닥에는 어느 정도 중간까지 오는데 고점을 찍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ADS가 이게 상승하면서 지금은 약간 꺾이긴 했지만 또 뭐 이렇게 꺾여줘서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 하면 이제 고점을 보러 가는 거고 또 고점에 갔을 때 이제 맥드 지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데드가 나오는 것 좀 봐가지고 그런 걸 보고 팔거나 아니면 RSI가 이제 과열 이탈하는 걸 보고 팔거나 아니면 스토캐스틱도 뭐 과열 이탈하는 경우 팔면은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목으로 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목이 좀 그런 걸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 제가 예전부터 제가 박스 구간에 대해서 좀 하단에서 대응하고 뭐 상단에서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박스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 밑에 지점에서는 좀 사고 또 더 떨어지면 손절하더라도 가급적 밑에 지점에서 산다 했는데 저도 좀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박스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요 고점 때문에 그런 거죠. 요런 고점 많이 몰려 있는 이런 고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거를 좀 뚫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요걸 본 거였죠. 저희가 요 후행 스팬 26일. 예, 26일 전이 요게 캔들을 뚫어버리면 26일 전 캔들보다 이게 더 높아지는 거니까 뚫는 건데, 근데 이제 중간에 26일 사이에 요 고점이 있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26일을 좀 보는데, 예, 요 고점을 지금 뚫지를 못하는 거죠.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요 고점 때문에. 예, 요 26일 전 고점이 26일 전 캔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26일 전 캔들이 여기인데, 이제 점점 지나가면 이제 26일 전 여기까지 이제 캔들이 왔을 때, 여기서 예,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26일 전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26일을 뚫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 26일 신고가로 요걸 뚫어줘야 하거든요. 이제 계속 이게 저항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기준선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환선은 이렇게 있고요. 지금 기준선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예. 기준선이 옆에 보이면 횡보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게 상승을 해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도 여기를 좀 뚫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를 뚫기 전에는 상승을 해도 다시 요 기준선이 이렇게 횡보할 때는 주가가 그냥 쭉 가기 힘들거든요. 요 기준선이 상승을 해줘야 그 연속성 있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선이 이렇게 횡보하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좀 끄집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26일인데 요 사이에 신고가가 지금 여기거든요. 신고가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요 지점을 뚫으면은 358 정도 되나요? 요 지점을 뚫면 기준선이 상승하게 됩니다. 쭉 뚫면. 네, 그럼 26일 신고가가 되면서 기준선도 상승하고 전환선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구름도 양의 구름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그 얇은 양의 구름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제 결론은 좀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뛰어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요걸 요거죠. 요걸 못 뛰어넘으니까 사실 여기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는 건데, 지금 가격이 37인데 47, 57, 20 정도 올라가면은 한 3, 6, 18. 그러니까 오늘 한 많이 올라도 요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26일이 지나면 26일이 요 정도거든요. 예. 여기거든요. 여기서 26일이 지나면 요 캔들이 없어집니다. 26일에. 요 캔들이 없어집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26일이 새로 시작하니까 요때 이제 이제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크게 뚫어버리면 되는데, 그 전에든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걷고 뚫어야 이게 안 밀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해도 한 여기 정도에 250, 357, 8 뭐 이 정도에 좀 저항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예, 뭐 하락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게 기준선이 이렇게 또 횡보하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많이 하락을 하질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에 구름도 양의 구름이고,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을 또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때 물량을 좀 줄이셔도 되고 돌파 때 좀 더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예. 일단 캔들 위치에서 지금 후행 스팬이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저항받는 요 후행 스팬 위치가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캔들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요런 부분에 이제 저항을 받아서 후행 스팬도 못 올라가는 거죠. 후행 스팬은 자기 캔들 26일 전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는 건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그런 좀 그 힘이 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관통하다가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매물대가 없을 때 이렇게 두는 시간을 좀 지나서 두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